오늘은 퍼스텍에 비중을 많이 실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퍼스텍은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아니 네가 추천해놓고 비중을 많이 실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어디다가 실어야 되는지 그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구독자 유료 강의급이라고 해서 강의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다라는 뜻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롯이 그냥 펄어비스 하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펄어비스 왜 비중을 많이 실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지 이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펄어비스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해하시죠? 일단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곳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쪽이어야 돼요. 돈이 많이 몰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많이 몰린다는 소리는 그쪽으로 탄력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km짜리 경차가 달려가다가 멈추면 빠르게 멈추죠. 하지만 5,000톤짜리 기차가 가다가 멈추면 어때요? 길게 가서 멈춘단 말이에요. 이게 돈의 크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난리 났잖아요. 반도체 쪽이 난리가 났으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5,000톤급 기차란 말이에요. 달려가다가 멈추더라도 이 가역성 때문에 한참 가다가 멈춰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추세라고 불러요. 그러면 500km짜리 경차는 어때요? 빠르게 멈추죠.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개별 이슈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목이 개별 이슈 종목인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메인 테마 종목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비중은 어디다가 실어야 될까요? 메인 테마 종목에다 실어야 돼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 종목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엎치락 뒤치락이 심해지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빵 올라가고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벤트 종료되면 빵 떨어지고요. 다시 이벤트 부활하면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더운 물 찬물 이러면 사람 정신을 쏙 빼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력. 세력들이 너네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세력주가 뭐예요? 경차예요. 개별 이슈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5,000톤급 기차는 또 뭐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세력이 들어와서 이거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 경차와 기차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 거는 기차에다가 돈을 많이 실어야 되고요. 이 경차에다가는 돈을 적게 실어야 된다고. 비중을 적게 실어야 된다고. 펄어비스는 뭐예요? 경차예요.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과거 주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펄어비스가 언제 주가가 제일 많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여기죠. 이때는 얘가 뭐였어요? 기차였어요. 왜 여기서 기차였죠? 왜 지금은 경차고 왜 이때는 기차였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시기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테마주로 돈이 많이 실렸다고요. 코로나 테마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 집에서 게임할 것이다. 그래서 게임주가 이렇게 돈이 왕창 몰린 겁니다. 이 코로나가 원투데이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가역성으로 쭉 달려서 기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추세라고 부르죠. 추세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뭐예요? 붉은 사막 하나예요. 단일 이슈죠. 코로나가 아니잖아. 단일 이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 역대급 고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왜? 돈이 적게 몰리니까. 물론 개별 이슈가 너무 폭발적으로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비중은 적게 실어야지. 왜? 돈이 적게 몰리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붉은 사막 단일 이슈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확률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펄어비스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냄새가 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했지만 돈이 몰려야 되고 그 돈이 몰리는 걸 우리는 테마라고 부릅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야 돼.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쪽으로 코로나 때처럼 돈이 확 하고 몰려야 돼.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냄새는 났지만 지금 전쟁 끝나가는 상황이잖아. 고유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 테마가 강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돈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안 몰린다고. 큰 돈이 안 몰린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럼 너는 이걸 왜 추천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냄새가 나죠. 냄새가 어디서 나냐면 실적에서 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우악하고 몰리고 있는 흐름은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그러면 펄어비스가 경차라며
그러면 15톤급 트럭 정도 되는 거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 돼요. 거래대금 실시간 100.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전일이 있고 당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단순히 전일, 오늘 당일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일이면 시장이 어땠어요? 후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빵 하고 올랐고 그리고 당일,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뭐예요? 11일에 후전 대한 협상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눈치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에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시기, 그리고 금요일에는 눈치 보는 장세, 사람이 거래를 줄이는 시기, 이렇게 성질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1월 협상이 잘 됐어, 월요일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러면 목요일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11일 그 협상이 빠그라졌어, 그러면 과거 전쟁이 심해졌을 때의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돈이 그쪽으로 확확 하고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는 것은 금요일 분위기, 눈치 싸움하는 분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목요일 전쟁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빵 하고 치고 올라갔을 때의 분위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전일로 보는 게 맞아. 당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요일 분위기로 봐야 된다고. 목요일 분위기로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당연히 거래 대금은 1위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시총이 제일 크니까. 하지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빵 하고 나왔죠. 57조 나왔어요. 1분기 57조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5년도 총수익, 1년 동안 총수익이 43조거든요. 한 분기에 57조를 뽑았어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뽑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관심이 있겠지.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 실적에 관심이 있겠지. 반도체와 실적.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금 돈도 많이 몰렸죠. 돈도 많이 몰렸고 실적도 기대감이 형성이 계속 되고 있죠. 왜? 26년보다 7년이 좋다며. 1분기보다 2분기가 좋다며. 그러면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나와준다는 뜻이고 돈도 많이 몰려있고 이게 대형 트럭이지. 이게 대형 기차지. 이게 5,000톤급 기차지. 그럼 비중은 어디다 실어야 돼? 반도체에다 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이미 추천주 보내드렸죠. 추천주에 뭐 있습니까? 테크윙 나와 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임과 그리고 실적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저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크윙의 비중을 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실을 때는 단 한 방으로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분할로 가는 거예요. 분할로 쭉쭉쭉쭉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백화점처럼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돈이 실리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고, 그리고 실적, 이걸로 반도체와 실적이 함께 간다. 그래서 돈을 실어도 된다.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는 뭐에 엮일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실적에 엮이죠. 지금 시장이 냄새를 맡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뭐야? 반도체와 실적이 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적이랑 껴서 같이 빵 하고 날아가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APR. 그래서 여기 17위에 보면은 APR이 나와 있단 말이야. 화장품. 왜냐면 얘는 1분기보다 2분기에도 좋대. 얼마 전에 그 관련 자료 한번 나왔죠. 1분기 제조업과 2분기 제조업을 비교해봤을 때 2분기가 별로 안 좋다. 흐림이다. 단 두 가지 업종이 좋은데 그중 하나가 반도체고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다. 반도체와 화장품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다가 돈을 갖다 박아야 되냐면 반도체와 화장품 쪽입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거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대. 누가? APR이 화장품인데. 그러면 화장품 실적 좋은 거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냐고. 실적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성전자의 촉발로 인해서 화장품 실적 이쪽으로 엮인다고. 그러면 실적이 좋은 녀석이 누가 있어? 펄어비스가 실적이 좋아.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개별 이슈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실적 테마에 대한 냄새가 묻어주면 얘는 추세가 형성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실적 테마가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단 말이야. 보여요? 주가가 빠졌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 붉은 사막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벤트 종료와 함께 날아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00만 장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이거 뭐예요? 개별 이슈입니다. 400만 장이 여기에요. 개별 이슈라고요. 그 다음에 밀리죠. 그 다음에 500만 장 이야기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 이야기 나오겠죠. 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 아닙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몰라? 1분기가 얼마나 실적이 좋을지 감이 안 와?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테마가 묻을 거니까 이 녀석은 뭐 한다? 최소한 방어는 한다는 거지. 이해가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최소한 주가를 방어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추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벤트로 빵 하고 튀어줄 호재성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 바닥이 막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펄어비스를 추천한 거예요. 다만 지금 메인 테마는 뭐라고? 실적도 있지만 이 녀석은 지금 실적에 냄새가 묻지 않았잖아. 예측치잖아. 지금 메인 테마들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반도체. 거기에 대우건설 들어가 있죠. 이 건설은 뭐야? 대미투자특별법 플러스 중동재건 플러스 원자력입니다. 물론 대미투자 원자력이랑 붙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날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건설주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미 꽤 고점 수준으로 왔어. 하지만 가역성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건설주예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뭐예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 이슈로 좀 촉발돼서 날아가고 있는데 방산 쪽에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당연히 좋지. 그래서 LIG 넥스원이 날아가고요. 퍼스텍 쪽으로 지금 자금이 붙어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퍼스텍이 날아간 거예요. 불똥이 글로 튄 거라고.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이렇게 날아갈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산 쪽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토에 미국이 계속 갈 것인지 나올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삼성 EMA 뭐야? 중동재건. GS건설 뭐야? 중동재건. 넥스틸 뭐야? 중동재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보고 있어? 중동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반도체, 그리고 방산, 그리고 중동재건. 거기에 삼성 SDI 끼죠. SK 이터넥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예요? 약간 곁다리. 하지만 나중에 메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2차전지, 특히 ESS,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어때요? 흐름 보이잖아. 큰 자금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이 보이잖아. 물론 본업이 있고 뉴스 제대로 못 봐갖고 흐름 자체가 맥이 끊겨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계속 되는 사람들이 이걸 봐야지 변화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뭐야? 눈치보기 장세잖아. 눈치보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돼? 참고적으로 봐야지. 참고적으로. 그 눈치 볼 때 치고 올라오는 녀석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한광통신. 광통신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뭔지 애매한 상황이다 이럴 때 붙잡는 게 뭐야? 광통신이 튀어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맥락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야. 확실하네. 확실한 뭐가 해야 돼? 반도체가. 중동재건가. 특히 중동재건이 지금 메인이야. 좀 애매하네. 애매할 때 뭐가? 광통신가. 통신주가가. 하지만 반도체는 항상 메인에 있어. 보이죠? 그리고 눈에 좀 띄는 거 뭐였어?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애매한 상황에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어. 자금이.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는 많이 들어왔어. 동진세미캠 어때? 주가 바닥에서 튕겨 올라가는 첫 모습이 나타났어. 한번 튀기 시작하면 추세가 잡히죠. 그러면 동진세미캠 관심이 좀 생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진세미캠이 뭐 하는 엔지는 몰라. 대충 반도체 하는 엔지만 알아. 반도체 기술도 뭔지 몰라. 하지만 지금 돈이 이쪽에 관심을 보이네? 라고 보는 거지. 사람들이 다들 애매한데 긴장되는데 상황을 눈치를 봐야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얘가 튄단 말이야. 얘 뭐지? 뭐 실적이 좋아? 실적 갭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예상 컨센서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지. 얘 뭐 때문에 올랐지?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관심 종목이 생기는 거고 추천주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뭐야? 내가 왜 펄어비스를 추천했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개별 이슈로 들어가는 종목이라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일단 실적이라는 테마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이랑 엮여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주가는 이미 빠졌고 상승분의 절반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되는 자리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흘러가서 듣지 말아요. 상승분의 절반 이상 빠졌으면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승분의 절반. 그리고 그 절반의 절반 밑으로 빠지잖아. 여기 확신을 때려도 되는 자리예요. 다만 이슈는 살아있어야 돼. 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슈는 살아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가 여기까지 빠져주잖아요. 뭐 이슈가 딱히 없어. 근데 여기까지 빠졌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실어도 되는 거죠. 왜? 확신의 자리니까. 근데
펄어비스 이제 접속자가 엄청나게 줄었어. 중국 사람들이 안 해. 막 침을 뱉어. 판호도 막 안 될 것 같아. 한국이랑 중국과의 관계도 박살났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 게임도 재미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던지는 거지. 무너진 거야 그거는. 그런데 메인 줄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빠지는 경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HLB를 바닥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였죠. 여기에서 추천이 들어갔었는데 왜 추천이 들어갔어요?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우악 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류가 떴어요. 보류가. FDA 승인이 거절된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보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나온 거라고. 아예 박살난 게 아니란 말이야. 기대감이. 근데 실망감으로 점하한가 2번을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상승분의 절반.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점하로 내려갔는데 이 공포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건 뭐예요? 절반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 확신의 자리지. 왜? HLB가 신약을 끝났어? 안 끝났잖아. 메인 줄거리가 살아있잖아. 메인 줄거리가 살아있는데 절반의 절반 밑으로 빠졌다면 여긴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추천 들어갔지. 1분 주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이 나갔다는 거.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절반 수준이면 어디야? 여기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절반 수준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보여요? 이거 좀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얘가 붉은 사막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출시 때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빵 하고. 그러면 전체 상승분의 절반 밑으로 빠졌죠. 매수해도 되는 자리죠. 근데 제가 바로 추천 안 했죠. 제가 추천 언제 했냐면 20일 종가에다 추천했죠. 왜? 끝났어? 아니잖아. 펄어비스 재밌다며. 200만 장 팔렸다며. 여기 3월 20일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종가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사람들 뭐 하겠어? 게임하겠지. 동시접속자 늘겠지. 그래서 여기서 추천 나간 거예요. 근데 반응 안 하더라고. 200만 장 나왔는데. 200만 장이 그날 첫날에 나왔거든요. 근데 반응을 안 했어. 그럼 300만 장도 곧 나올 거라는 이야기잖아. 추천해도 되지. 300만 장 소식과 함께 4일 만인가? 출시 4일 만인가 300만 장 찍었죠. 더 가도 되지. 당연히 더 가도 되지. 내가 그래서 뭐 얼마까지 먹냐면 상승분의 절반까지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5만 5천 원까지였잖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천했던 거예요. 상승분의 절반. 근데 이걸 끌어올렸던 메인 줄기가 꺾였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기대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있잖아. 지금 펄어비스는 어떤 상황이에요? 펄어비스는 1000만 고치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생긴 상황이잖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 꺾였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조정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 상승분의 절반은 어디야? 여기잖아. 절반 밑으로 빠졌단 말이야. 물론 끄트머리를 안 보고 안정적으로 본 끝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끝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이거야. 그럼 여기잖아. 보여요? 상승분의 절반 왔잖아. 여긴 뭐야? 매수하는 자리지. 그리고 이 절반에 절반 밑으로 빠졌어.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기대감 있느냐 없느냐야. 여기까지 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 이거 왜 올라갔어? 400만 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300만 장과 400만 장. 그럼 500만 장, 600만 장, 1000만 장 기대감이 없어야지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건데 기대감 있잖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고 여기가 춤의 자리예요. 여기가 확신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매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 이거 저 추천주입니다. 추천주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펄어비스 투자자들한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을 단순히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적 의미가 좀 강하죠.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이렇게 좀 교육적 의미 뭐 하나하나 뉴스 나온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 길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